안녕하세요. 오늘은 노경찬 작가님의 전쟁의 신이라는 소설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완결까지 다 읽었고 소설의 배경을 보면 8개의 나라가 서로 전쟁을 하면서 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몇 개의 나라들은 대단한 책사들이 있고 10,000명 이상의 병사들을 부릴 수 있는 대장군들은 뛰어난 무력과 카리스마가 있어서 좋았던 점입니다. 평범한 일반 병사가 전쟁터에서 죽기 전에 천하제일 고수의 비급을 읽고 나서 회귀한다는 내용인데 단계별로 올라가는 무공 실력을 보는 맛이 있습니다. 줄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정과 그의 전우들은 청국과의 30일간의 전투에서 모두 죽고 문정 혼자만 살아남습니다. 전우 정만의 유언으로 천하제일 고수학군산의 무공 비급 제천록을 얻었지만 나이 제한으로 인해 익힐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합니다. 전우들을 죽게 만든 비급을 가지고 복수를 다짐하지만 적의 추격을 피해 도망치던 중 적의 화살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리고 문정은 20년 전 자신이 군에 입대한 16세의 소년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문정은 20년 전으로 돌아온 후 천봉곡을 넘어 명나라의 기습에 대비하려 합니다. 그는 천봉곡이 위험하다는 이유로 병사들을 설득하려 하지만 신병인 그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곽십장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손 백부장을 설득하여 백오연 주변을 경계하기로 합니다. 문정은 새벽에 적의 척후병을 발견하고 도망쳐 병영으로 돌아와 곽십장에게 상황을 알리고 기습에 대비하기 위해 방책을 세우고 함정을 파자는 제안을 합니다. 곽십장의 조언으로 손우섭 백인대가 방책을 만들자 다른 부대 병사들은 의아해합니다. 그러나 광노의 명성 때문에 결국 다른 부대도 방책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방책을 다 세우기 전에 명국 별동대가 공격해옵니다. 비강 천인대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후퇴 명령이 내려집니다. 문정은 전투 중 정만의 도움을 받아 살아남고 후퇴하면서 많은 병사들이 죽는 것을 목격합니다. 백부장 손우섭은 비강 장군을 설득해 후퇴를 결심하지만 이미 적의 공격이 시작되어 많은 병사들이 죽습니다. 문정은 지금의 전략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후방에 남은 병력으로 별동대를 구성해 적을 막는 전략을 제안합니다. 광노는 문정의 전략을 듣고 감탄하며 손우섭에게 이를 보고합니다. 문정의 전략으로 인해 비강 천인대는 별동대 역할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문정은 자신의 공을 내세우기보다는 십장인 광노를 통해 전략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앞으로 천천히 올라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손우섭과 광노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대장군이 되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백부장 손우섭은 광노의 제안을 듣고 칭찬하며 비강 장군에게 이를 보고합니다. 광노는 비강 장군의 성격을 걱정하지만 손우섭은 작전을 강행하기로 결심합니다. 비강 천인대는 용추계곡으로 이동하며 문정의 계획이 실행에 옮겨집니다. 행군 중 문정은 체력의 한계를 느끼지만 자신의 결심을 다지며 창 수련을 합니다. 문정은 과거에 이맘때쯤에 용추계곡 근처에서 천년설삼을 발견한 강동백을 십장인 광노에게 부탁해 자신의 조에 합류시킵니다. 광노의 조는 강동백을 포함한 5명의 병사들로 재편성되고 문정과 동백이 산에 정찰을 하다가 명국의 병사들이 봉화대를 설치하려는 것을 발견합니다. 문정은 동백에게 조원들을 데려오라고 지시하고 자신은 명국 병사들을 감시합니다. 동백이 돌아오지만 명국 병사들에게 발각되고 문정은 동백을 구하기 위해 명국 병사들에게 달려듭니다. 철창을 피하며 명국 병사를 상대하는 문정은 자신의 감각과 경험을 활용해 싸움을 이어갑니다. 문정은 명국 병사와의 싸움에서 내공을 사용해 상대의 목을 뚫어 승리하지만 추가 병사들의 공격에 부상을 입고 피 흘리며 위기에 처합니다. 동백이 던진 돌로 위기를 넘기고 합류한 나머지 조원들이 도와 명국 병사들을 처치합니다. 전리품을 나누는 과정에서 문정은 자신이 쓰러뜨린 병사의 철창을 갖게 됩니다. 피를 많이 흘려 기절했던 문정은 광노의 도움으로 지혈제를 받고 회복합니다. 기절에서 깨어난 문정은 동백이 천년설삼을 발견하고 기절해 있을 때 자신이 설삼을 먹은 것을 알게 되고 내공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문정은 회복 후 손우섭 백부장에게 불려가 외곽 경계와 명국 병사들을 발견한 상황에 대해 보고합니다. 손우섭은 문정의 운을 인정하고 그에게 호리병 2개의 술을 포상으로 줍니다. 조원들은 술을 나누며 휴식을 취한 후 용추계곡으로 이동합니다. 손우섭은 문정의 제안을 받아들여 용추계곡에서 매복을 합니다. 문정은 손우섭의 작전에 따라 적의 기마병을 찾아내 역습을 시도하게 되고 적과 맞서 싸우게 됩니다. 결국 문정은 적장의 목을 베어 승리의 기세를 올립니다. 문정이 적장 위세구의 목을 들고 외치자 진국 보병들은 사기가 충천했고 명국 기병들은 사기가 꺾입니다.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진국 보병들은 많은 희생을 치르고 부상자와 생존자들을 정리하며 전장의 피해를 확인합니다. 문정은 전생의 기억을 떠올리며 패잔병들을 모아 적의 보급선을 공격하는 계획을 손우섭에게 제안합니다. 손우섭의 명령에 따라 병사들은 이틀 동안 쉬고 문정은 승마를 배우며 적의 보급선을 끊기 위해 양곡현으로 이동합니다. 양곡현에 도착하고 문정은 자신의 인생의 중요한 인물인 백건우 백부장을 만나게 됩니다. 이 소설은 나라 간의 전투와 점령이 주 내용이다 보니 어떤 흐름인지만 간략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병사 출신의 주인공 문정이 천하제일 고수인 악군산의 무공비급을 전쟁 중에 익혀가고 여러 중요한 인물들을 만나면서 점차 성장해가는 소설입니다. 8개의 나라 중에 지략이 대단한 인물들도 나오고 각 나라마다 대장군들도 포진해 있는데 무력이 출중하고 포스가 뛰어나서 마치 소설 삼국지를 보는 것 같습니다. 문정이 성장하면서 점차 역사가 바뀌기도 하고 특별하게 주인공 버프를 준다는 느낌이 없어서 좋았던 점입니다. 또한 여러 중요한 인물들을 만나면서 점차 역사를 바꿔나가는 이야기가 흥미롭고 각 나라의 뛰어난 지략가들과 대장군들이 등장해 소설 삼국지와 같은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